2024년 출생아 수 24만 2,334명.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무서운 상황인지 알려줄게. 지금 한가하게 화려한 솔로나 외칠 때가 아니야.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 자료를 보면 당장 2040년에 우리나라 병사 규모가 30만 명에서 16만 명으로 급격히 떨어지고 2044년 일할 수 있는 사람 1,000만 명이 없어지며 2047년에는 우리나라 전 국토가 소멸 위험 지역이 된다고 해. 2050년에는 10집 중 1집은 빈집이고 노인 인구만 1,900만 명이래. 그리고 2061년에는 국민 5명 중 1명이 80세 이상이 된다고 해. 한마디로 우리 지금 됐어.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화려한 솔로로 살고 싶으면 아이 낳지 말라면서 함부로 입 놀리지 말고 아이 낳고 사는 사람들 응원하면서 살아. 화려한 솔로도 나라가 제 기능을 할 때나 가능한 소리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볼게. 저도 처음엔 나라에서 청년 지원금을 준다고 할 때 청년은 점점 없어지고 노인이 계속 늘어나는데 왜 청년만 이렇게 지원해주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청년들이 살기 좋아야 우리나라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자리 잡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자동적으로 소멸됩니다. 인구수가 줄어들면 경쟁도 약화되면서 더 여유로워지고 좋은 거 아니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답은 아니요. 물론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인구 피라미드가 유지된다는 전제해서 젊은 인구수는 줄고 노인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우리나라는 당연히 예외입니다. 먼저 일자리부터 생각해 볼게요. 우선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줄면 기업들의 구인난이 시작될 겁니다. 이때는 취업 경쟁률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예상보다 일할 사람이 너무 없다 보니 직원을 구하기 힘들어 도산하는 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겨날 겁니다. 자연스레 국내에는 얼마 안 되는 기업들만 남게 되고 이 얼마 안 되는 기업에 모든 젊은 사람들이 지원해 경쟁률은 다시 높아질 겁니다. 대학 입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에는 이미 정원도 못 채우는 대학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살기 위해 반대를 무릅쓰고 통합하는 대학교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마 지방의 많은 대학교는 정원을 못 채우고 폐교될 확률이 높고 또다시 수도권의 대학으로 학생들이 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겠죠. 다음으로는 우리 일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과연 더 여유로워질까요? 우리나라처럼 인구가 수도권에 몰린 채로 줄어들게 되면 지방은 점점 소멸되어 행정 기능이 마비되게 됩니다.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 지방은 너도 나도 떠나서 수도권으로 더욱더 몰려들고 생존을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집니다. 생존을 위해 경쟁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출산율은 더 떨어지고 국가는 존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노인들이 국민의 절반이 되어버린 미래의 대한민국 병원은 포화 상태가 되고 나이 들어도 병원 한번 가기도 어려워지는 건 예정된 일입니다. 또한 안전 문제도 심각해집니다. 안전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인구가 현저히 줄어 시설물 안전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안전 관련 사고를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특히 경제활동 인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방은 더 심각하죠. 소방관이나 경찰관 등 체력을 요하는 직업조차 나이든 노인이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안보에 대해 살펴볼게요.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지표누리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에서 현역으로 입대한 병사 수는 약 20만 3천 명입니다. 그런데 2045년에는 입영 대상자인 20세 남자가 12만 명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체적 혹은 정신적 질환으로 인한 군면제 대상자를 제외하면 입대할 수 있는 병사 수는 현저히 떨어집니다. 한 세대가 더 지나면 출산율이 1까지 올라간다고 쳐도 20세 남자는 6만 명도 되지 않을 겁니다. 참고로 국방개혁 목표였던 상비군 50만 명을 유지하기 위해선 매년 22만여 명을 징병 혹은 모병해야 합니다. 이미 불가능한 수치이기에 삭제했죠. 앞으로 20년 뒤엔 현역 판정을 받기 전 단순 신체검사 대상자도 12만 명밖에 되지 않는데 앞으로 과연 어떤 대책이 나올지 궁금하네요.